반갑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 풍향계입니다. 오늘 지수가 시작은 좋았는데 장 후반부로 가면서 쏟아지는 전강 후약장으로 마치게 됐죠. 어제 미국이 반등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지는 못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특정 업종으로 좀 쏠림 현상, 테마주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전형적으로는 약세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내일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고 다음 주 22일 날이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일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라 한번 무너졌으면 또 급등 한번 주고 너무 올랐으면 좀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용해서 어떤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도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지수가 좋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쏟아지면 뭐 해야 되냐? 오늘 점심 같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갑자기 증시가 떨어지면은 제가 인버스 사지 마시고 인버스보다 더 좋은 거였다 그랬죠. 바로 양지사. 양지사가 오늘도 지수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이 분봉 차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딱 옆에 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딱 지수가 쏟아지자마자 얘네가 급등해요. 완전 인버스처럼 움직입니다. 그 오늘 인버스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코덱스 우리 선물 인버스 고버스라고 부르죠. 오늘 1% 올랐습니다. 1%. 네. 선물 인버스 1% 올랐어요.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도 있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0.7%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게 인버스 ETF라고 하는데 이걸로 돈 벌 수 있겠어요? 그죠?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양지사는 장초에 사지 않고 중간에 들어갔어도 뭐 5% 10%짜리 단타 구간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사는 거냐면 장이 좋다가 갑자기 나빠질 때, 우리 지수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들어왔을 때, 코스피 지수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잘 가다가 갑자기 쏟아진다. 이거 언제입니까? 12시 반. 물론 이제 밥 먹고 있는 중이라서 대응하기 좀 어려웠겠지만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내려가면 모든 종목 다 빠지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적극 대응을 하거나. 여러분의 스타일이 난 좀 느긋하게 편하게 가져갈 거야 하시면은 버티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미국에서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돌아올 거예요. 다시. 그때 잘 팔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액티브하게 뭔가를 하겠다. 있는 거 안 가는 거 팔고 가는 거 잡겠다라고 한다면은 양지사가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답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문제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들도 여전히 오늘 수익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푸른저축은행도 똑같아요. 차트 잘 보시면은 푸른저축은행도 조용하다가 지수가 아까 12시 반쯤 깼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5% 이상 치솟습니다. 이런 거 단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은행도 비슷하게 흘러갔죠. 뭐 얘는 좀 대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세장이나 하락장이 나오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전략을 소개해드린 지 벌써 2주 정도 됐는데 잘 이용하신 분들 계실 거라 봐요. 근데 양지사가 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종가는 잘 끝났는데요. 공시를 보시면은 양지사가 아직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했대요. 보통 이제 감사보고서의 그 제출 데드라인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양지사의 지금 주주총회가 언제냐면 23일이에요. 9월 23일 날 주주총회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일주일 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3일 날 하려면은 지금 데드라인이 임박한 거예요. 16일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하루 전인데 아직도 감사보고 제출이 안 됐대요. 물론 이제 내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남은 시간 오늘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면 돼요.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감사보고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서 혹시나 하는 거예요. 혹시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또 말이 또 많아지고 그러죠.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으로 넘어가 보면 뭐 맨날 똑같아요. 그냥 복사붙여넣기 하고 있는데도 매일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주도 종목은 진짜 가는 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수학 대단합니다. 그죠? 성일하이텍.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이제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더 세요. 오늘은 유일 에너테크 이런 거 되게 좋았죠. 유일 에너테크. 요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 이런 것도 원조 대장인데 좀 약해요. 그 코스모화학까지가 이제 거의 원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유일 에너테크나 또 웰크로난텍 정도가 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헤비캠은 지난번에 제가 좀 이 배터리 쪽에서 좀 약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봐서 야, 배터리 진짜 세긴 세구나. 헤비캠이 부활할지 여기까지 일지는 저도 좀 더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강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폐배터리 쪽은 아니지만 그냥 배터리 쪽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여기 제가 주도 종목을 앞에다 적어 놓는데 금양 무섭게 갑니다. 금양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투자 조이 상태에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주의지만 더 가면 투자 경고예요. 금양이랑 미래나노텍 차트도 비슷하고 열심히 가고 있죠. 이게 다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요즘에 왜 이렇게 잘 가냐?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된다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뭐 자동차 차별받네 뭐네 그랬는데 배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가고 있는데 매일같이 배터리가 새로운 종목이 또 탄생해서 급등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 종목은 계속 체크하시되 들고 있는 분들은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아직 못 사신 분들께 이걸 사라고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셔도 돼요. 되는데 이제 혹시 빠지면 손절을 잘 해야 돼요. 나 손절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주도 종목 많이 오른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시작하는 거 사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는 뭐 지하이텍 이런 것도 분명히 제가 어제 지하이텍 추세가 조금 깨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한 걸로 봐서 진짜 배터리는 강하구나. 자동차 섹터는 진짜 힘이 좋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A-프로 어제 영상에도 있었던 거죠. 에코프로도 어제 영상에서 그대로 적어놨던 거고요. 겁니다 그냥. 엔캠 계속 가죠. 코스모 신소재 좀 약하네요. 덕산테코피아 오늘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서 오늘 좋았고요. 덕산테코피아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이제 조광페인트 같은 애 있는데 아니 조광페인트가 뭔데? 조광페인트 페인트 회사예요. 근데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신사업 하는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사업이 부각돼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매출이 크지 않을지언정. 왜냐면 요즘에 배터리가 주도 업종이니까.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도 요즘 힘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배터리로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그러면 바닥주 보시는 분들은 한농화성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한농화성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예전에 많이 한참 가던 종목인데요. 얘도 이제 드디어 가기 시작하네요. 예전에는 이수화학이랑 같이 갔었는데 지금 이수화학이 저 멀리 이제 쫓아오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배터리주 후발주들이 요즘 치솟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도 오늘 반등을 좀 했고요. 좀 빠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어요. 동화기업 오늘 좋았죠. CIS도 오늘 괜찮았어요. 참고로 CIS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거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일반 뭐 리튬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수소 연료 전지도 있고요. 요즘에 한국 그리고 미국, 유럽 요 나라들에서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소하면은 수소 생산, 수소 유통, 수소 자동차 이렇게 범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수소 연료 전지. 그래서 오늘은 비나텍 이런 종목이 잘 올라갔고 범한 퓨얼셀도 올랐는데 뭐 무슨 퓨얼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연료전지 회사들이에요. 오늘은 범한이 좀 올랐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웨스에너지는 뭐 태양광 쪽으로 올랐을 수도 있고 근데 수소 연료전지로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 지수와 무관하죠. 이쪽은. 배터리나 에너지 쪽은 지수와 무관해요. 그게 계속 가요. 요즘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요즘 계속 좋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기분 좋게 차익 실현한 종목인데 유일 로보틱스도 그동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로봇이 완전 주도 종목은 아니었어요. 힘은 있지만 로보티즈, SP 오늘 SPG가 좀 후발주에서 많이 올랐죠. 두산그룹주도 반등을 했고요. 로봇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배터리만큼 열풍은 아니죠. 그래서 로봇이 저는 나중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9월 말에 테슬라에서 로봇 공개하는 일정이 임박했어요. 이제 2주 남았죠. 그러면 로봇에는 뭐가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로봇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저는 잘 보셔야 된다고 봐요. 9월 30일에 테슬라 AI 데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리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애플페이가 있죠.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잘 가요. 오늘은 진짜 전자결제주들이 진짜 많은데 그냥 싹 다 애플페이로 그냥 통으로 엮여가지고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도 종목은 명확합니다. 주도 종목은 한국정보통신과 이루온 두 종목이 일단 대장주예요. 그리고 이제 잔챙이들 뭐 아톤, 라온시큐어, 뭐 코나아이, 뭐 전자결제, 티머니 이쪽 다 엮이는 모습이에요. 에이텍TN. 에이텍TN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하게 보셔야 됩니다. 에이텍, 또 뭐 KG 이니시스, 하인크 코리아, 아모텍, 뭐 나이스, 또 갤럭시아 머니터리 다 전자결제주로 해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애플페이가 강한 재료는 맞긴 한데 좀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거든요. 저 중에서.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배터리나 자동차 이런 것만큼 그렇게 센 업종은 아닌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인데 아까 배터리, 수소 이런 거랑 어찌 보면 맥락을 같이 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 쪽이 좀 좋았죠. 근데 오늘 약간 개별 재료도 있었어요. 오늘 태양광 쪽은 정부에서 태양광 비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였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뭐 부정 세금이 낭비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를 하고 뭐 산업을 죽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못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풍력이 좀 약했는데 풍력도 저는 가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뭐 부동의 현대 대장주가 되겠고요. 강원에너지 같은 애들 따라가는 모습, OCI나 SDN 같은 애들이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 이렇게 오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예요, 장기.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건설주,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는 뭐 슬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데모나 어제 잘 갔던 거 오늘 추가 시세를 내지는 못했지만 자리를 잘 지켜주었어요. 현대 에버다임. 다들 자리만 지켜주는 모습이었어요. 대신 오늘은 현대 건설이 좀 올려줬고요. 오하임, INT 이런 것도 자리 지켜주는 모습, 해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건설주는 아직 오늘은 그냥 제자리만 지키는 날이 아니었나 싶고 옛날에 네옴시티 대장주였던 우리 한미글로벌이 오늘 다시 또 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미글로벌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래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아무튼 유신 이런 것도 그렇고 세아텍 수강도 그렇고 예전에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아직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배터리나 이런 다른 테마 쪽으로 좀 관심이 쏠려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내용이 어제랑 비슷한 것 같죠? 그 주도 종목이 또 갔기 때문이에요. 그 왜 또 갔을까? 오늘 하락장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으로 쏠렸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맨날 새롭죠? 오늘은 기존의 뭐 종목들이 잘 가겠지만 요것도 저는 그냥 의외로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요거는 종가 매수 이제 관심주입니다. 지난번에 고려아연 설명을 좀 드리면서 고려아연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갔잖아요. 근데 고려아연이 이제 최근에 원래 얘네가 하고 있던 사업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죠. 이제 동박 공장을 증설한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주로 이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터리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뭐 금 관련주나 비철금속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얘는 그냥 이제 배터리 소재로 봐야 돼요. 아까 전에 그 조광 페인트 보셨잖아요. 그래서 고려아연도 배터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경영권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조용해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직 저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권 이슈가 좀 있는 배터리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아연 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 관점으로. 그리고 영풍정밀이 그때 관련주를 같이 움직였었죠. 요것도 경영권 얘기 나오고 살짝 움직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근데 주가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관심은 갖고 있지 않지만 뭔가 흐름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경영권 분쟁 관련주였던 고려아연이나 영풍정밀 저는 내일 한번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전략대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게 잘 가는구나. 잘 가는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보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럼 다음번에 어떤 종목 매매할 때도 이것이 주도 종목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 없다 하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매일매일 이 잘 가는 종목들의 성향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구글 플레이 어플 주식 용어 사전에다가 올려놓을 거고요. 또 저의 추천 관심주도 함께 올려놓을 거고, 우리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가 아니라 PC나 아이폰 들어오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나오는 주소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또 정보들, 자료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을 찾아오겠습니다.